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4천여 명으로 2만 7천 명대였던 지난 2월 4일 이후 80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 줄어서 668명으로 감소했고 사망자는 110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년 3개월 만인 오늘부터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주 동안은 이행기여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등 2곳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구 2,500만 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6천만 회분의 백신을 북한에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3상에서 우수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백신 후보 물질이 대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보다 우위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4%로 아시아 선진 9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을 거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다른 아시아 선진국들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6일 만에 3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만 4,370명으로 전날보다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1만 3천여 명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3만 4,339명으로 수도권 45.1%, 비수도권이 54.9%입니다. 전체 확진 규모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 줄어서 현재 668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10명으로 누적 2만 2,243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는 5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0만 9,696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4만 5,128명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7%포인트 오른 35.6%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33.5%,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40.6%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4주 동안은 이행기라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최고 등급인 1급을 유지해온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갑니다. 2급은 홍역 수두와 같은 등급인데 확진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 본인이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동안은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재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주가 지나고 다음 달 23일쯤 정부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방역 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변수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행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져 신규 환자 수는 일요일 기준으로 지난 2월 13일 이후 9주 만에 가장 적은 6만 명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00명대를 유지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4.9%로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고 돔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열차와 항공기, 고속버스에서도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음식 섭취가 계속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시음 행사도 허용됩니다.
다만 시식 행사 시설 사이에는 3m, 시식하는 사람들은 1m 이상씩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상 회복 첫 휴일이었던 어제 도심 곳곳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실내 놀이시설에도 이전보다 코로나19 걱정을 덜어낸 가족 단위 방문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 첫 휴일을 맞은 경기 부천시 실내 물놀이 시설입니다. 수영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인공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튜브를 타고 물속으로 뛰어들며 그동안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의 들뜬 표정은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많이 못 왔는데 1년 만에 오게 돼서 너무 재밌고 좋아요. 2, 3년 만에 수영장 왔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코로나 걱정 없고 그냥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 처음 수영장을 방문한 가족도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추억 여행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네, 아기 돌 되고 나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거의 이런 데는 나올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거리두기 해제돼서 나오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어린이날이라던가 추 있을 공휴일마다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대형 실내 수족관에도 가족 단위 관람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온 듯 형형색색 물고기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잔디밭 위에서 풀네임을 맡으며 생동하는 봄을 느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내보다는 그래도 마스크 쓰고라도 밖에서 이렇게 노는 게 훨씬 더 마음도 놓이고 그냥 지나가긴 아깝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불안해 바깥으로 나왔지만 코로나19 걱정과 함께 마스크도 내려놓는 날이 머지않았길 기대해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2m 정도 이렇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일상 회복 첫 휴일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보낸 시민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3상에서 우수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국내외 18세 이상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대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보다 우위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전통적인 백신 제조 방식인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플랫폼의 백신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두 곳뿐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00만 회 접종분의 중국 시노백 백신을 거부했고 200만 회 접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부작용을 우려해 거절했습니다.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북한에 배정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 154만 회분 물량을 취소했다고 이달 초 밝혔는데 이후 183만 회분을 다시 배정했다는 보도가 지난 12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 인구 2,500만 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6천만 회 접종분을 북한에 들여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수의 실상을 전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습니다. 검열 당국의 잇따른 삭제 조치에도 중국인들이 침묵을 깨고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4월의 소리란 제목의 6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흑백 도시 전경 위에 상하이 봉쇄의 실상을 전하는 육성 파일이 날짜별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곁을 떠나 격리되는 아이의 울음소리. 아픈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도 봉쇄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성토에도 아랑곳 않는
방역 요원들의 횡포.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 대혁명 시절 홍위병에 빗대 백유병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래퍼는 이런 실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랩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드는 저항의 목소리들. 중국 당국은 검열하고 차단하기 바쁩니다. 완고한 제로 코로나 원칙도 변할 줄 모릅니다. 奥密克戎现在传播这么快，危害又这么小，那么是不是我们就开始放松它，我就可以不管它？我以为我们现在还没有到那种阶段。 이대로라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가격이 무려 4억 원에 육박했던 백혈병 치료제 카티에 대해서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자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문이 크게 넓어졌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카티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백혈병 환자를 치료해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 치료제.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이용하는 일종의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 T세포를 우리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T세포를 암의 특징적인 표지자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혈액암들은 고형암하고 다르게 그 표지자가 좀 독특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특한 표지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를 조작을 해서 몸에다 넣어주는 거죠. 국내에서는 미국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간 1회 치료 비용이 3억 6천만 원에 달해 환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0만 원 이내로 대폭 줄었습니다. 치료 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뿐 아니라 관련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선두 기업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서 후발 기업들도 향후 건보 적용 가능성이 커져 사업성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은 현재 4명 중에 3명이 완전 관해가 되었는데요. 완전 관해라는 것은 이제 암 환자의 몸 안에서 암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을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 2상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전체 65명의 환자의 결과를 모으는 것이 저희 임상 2상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바이오 기업도 지난해 말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보다 상용화에는 뒤처졌지만 효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해외 카티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T세포를 해외에 보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국산 카티가 나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 환자에게 큰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배관 연결 부위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특수한 나노섬유로 가스의 누출을 실시간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로 향한 노즐의 끝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나노섬유가 뿜어집니다. 배지 위에 마치 코팅이 되듯 층층이 쌓여가는 나노섬유. 특정 가스와 반응하는 염료를 섞어 분사해주면 나노섬유로 된 센서가 완성됩니다. 붉은색을 띤 센서를 염산 용액이 담겨있는 유리관 안에 넣자 금세 색이 검게 변합니다. 흰색의 센서는 노랗게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의 20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의 나노섬유에 색 염료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 이런 색 센서를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나노섬유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정말 소량의 가스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 나노 센서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누출 사고를 막는 핵심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가스는 보통 배관 연결 부위에서 새는데 그 부위를 감쌀 수 있는 밸브를 만들고 위아래에 2개의 나노 센서를 넣었습니다. 한쪽에는 나노 센서의 색 변화를 감지하는 카메라를 넣어 10여 초에 한 번씩 중앙 통제 장치에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람이 뜨고 누출이 일어난 위치를 확인한 뒤 이동해 외부에 노출된 다른 센서를 재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누출된 가스는 밸브 안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식은 누출이 일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 안에 나노섬유 색센서가 들어가져 있어서 그런 누출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가스 누출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첨단 센서를 장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스가 누출된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해 그동안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시아 선진 8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을 거란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8개 나라 평균인 2.4%보다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이 가운데 한국보다 높은 곳은 뉴질랜드뿐이고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은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한국 물가가 다른 아시아 선진국들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태풍급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고돼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늦게 서해상에서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퇴근길 이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계곡이나 도심 주변 하천과 저지대에서 범람과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달 발생한 강릉 동해 산불 피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낙석과 토사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대형 산불로 축구장 2,0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강릉시 옥계면. 검게 그을린 비탈면 곳곳이 금가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도로 옆 낙석 방지망은 쏟아져 내린 바위와 흙더미에 맥없이 휘어졌습니다. 한아름보다 더 크죠.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포크레인을 동해분이 치웠어요. 검게 탄 소나무는 당장에라도 주택을 덮칠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가 주변 야산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흙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적은 비에도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이 지금 무너져 금이 가서 내려 흘러요. 장마가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더 무너질까 봐 겁이 난다고요. 산불 피해 지역은 계곡 토사 유출량이 일반 숲보다 4배 이상 늘어납니다. 뜨거운 불길에 나무와 흙이 타버리면서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생들이 고사하면서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돼서 빗물이 지표로 이제 유출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이번 강릉 동해 산불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20여 곳. 하지만 이 가운데 응급복구 공사가 시작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기가 적어도 90일 이상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좀 비 오고 이러면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마철을 앞두고 응급복구마저 늦어지면서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러시아 침략 60일째이자 동방정교 부활절이었던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인 3천 명이 갇혀 있는 남부 마리우폴의 제철소를 러시아군이 총공격할 거라는 불안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동방정교 부활절인 일요일 마리우폴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연대가 공개한 드론 촬영 사진입니다. 성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내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봉쇄된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шановна Україна. Сьогодні великий день. І навіть попри це ворог продовжує скидати авіаційні бомби, гатить корабе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тріляють гармати, продовжують бити ворожі танки, піхота пробує штурмувати.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뒤 지상군을 진입시키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항복을 강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제철소 근처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Не забудеш про Маріуполь і його героїчних захисників. 폐허가 된 마리우폴 시내에서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우폴이 21세기 최대의 전쟁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의 수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집단 매장지의 위치가 위성사진 등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새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전투가 계속돼 상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두 나라 군 대변인들이 밝혔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대부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이 믿는 동방정교의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전쟁이 중단되는 대신 오히려 더 악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거룩하고 엄숙한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종소리보다 총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된 것이 너무나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다시 한번 부활절 휴전을 호소한다면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디 공격을 멈춰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고 올렉시 아리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무국방부 장관의 동시 방문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현장을 찾은 겁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안전 운전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